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개인적인 일로 소중히 시장을 보지 못해서 이거 시장 따져보느라고 조금 늦게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지수들이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과정, 여기서 벗어나려는 흐름이냐 아니면 계속 머물러 있는 흐름이냐,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박스권 흐름이 6월 7월까지 이어졌을 때 개별 종목 장세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슈는 이렇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고, 근데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미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 앞에 뭐 삼성전자 상승도 반영이 됐고 원자재도 반영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앞을 가야 되는데, 일단 여행, 항공 여행,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미 해외여행 관련해서 주문이 지금 예약이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공권에 대해서. 물론 뭐 백신 맞은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가는 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해외여행이 순차적으로라도 풀린다. 그렇다면 이제 여행사들, 항공사들 같은 경우 작은 회사들은 다 쓰러져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 회사들만 남아있고, 기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을 해서 여행 상품을 만들고 하나씩 공급을 해 나갈 것인데, 이전보다 경쟁자의 숫자는 작고 보복 소비로 인해서 여행을 가려는 수요는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되니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철강 금속이 관심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코스피 지수가 정체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얼마든지 또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 지수 상승 마감, 그리고 중심선에서 돌아서는 이런 흐름인데, 코스닥에서의 이 중심선은 사실 중간값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950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줬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가상화폐가 어쨌든 이 가상화폐 시장이 참 애매하게 내려가면서 여기서 폭락했을 때 들어오고 반등해버렸으니까 주식을 판 사람들은 자기가 판 가격에 다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반면에 가상화폐는 단기 고점을 찍을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참 인간 지표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계속 잘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 반대로 따라하면 수익 나더라. 기분 나쁜 일일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셨다시피 누군가 액트에 대해서 막 정말 확신에 차가지고 떠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히게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지표로 인해서 요 자리에서 매도한 사람들은 주식을 다시 그 가격에 살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코스닥 지수가 그걸 증명을 했고, 지금 가상화폐도 주식을 팔고 현금을 뺄 수 있을 때가 단기 고점일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도대체 설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 찾는 것보다 못하는 사람 찾아서 반대로 가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고 자기 의견, 자기 매매를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려면 아직 이게 이체를 안 해서 이걸 열어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홀딩스,
예, 일단 유서홀딩스가 가상화폐 폭락하는 날 나왔던 하락을 극복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렇게 급등 패턴을 보인 종목이 이 중심선에서 지지가 안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실제로 이상한 일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걸 단기 조정으로 빠르게 수습하고 회복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고점에 대한 테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주가 흐름으로는. 그럼 유스홀딩스가 지금 도대체 무슨 힘으로 오르고 있느냐? 외국인 매수로 인한 예, 어떤 활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높아져서 8.45까지 올라갔습니다. 10% 넘어가면 사고 치는 거 아니냐. 요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 흐름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횡보한 이후에 나오는 흐름은 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가 흐름 자체도 보면 월봉에서도 그렇고, 예, 전반적으로 지금 유스홀딩스가 상승이 쉽고 하락이 어려운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 이 고점을 넘어서면 과거에 묵은 매물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유스홀딩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은 지니게 되지만, 지금 상태는 과거의 조선주들이 화량이었던 이 상태하고 이 유스홀딩스의 지금 현재 상황하고 봤을 때 지금 현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분율 10% 넘어가고 이 상승 N자형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온 컴포텍은 별거 없었고 NHN벅스도 제 노래도 별거 없었는데 오늘 액트가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거래량이 10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액트가.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1000만 주가 터졌느냐?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제가 이제 있을 때 얘기 들은 건데, LG 화학,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전신인 LG 화학이 FPCB 전기차 배터리용 FPCB 조달에 조금 애를 먹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액트가 베트남 공장에서 이걸 더 낮은 단가에 더 좋은 공급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안정적으로 배터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퓨전 그리고 SL 바이오닉스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최대 주주가 들어서 이런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해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액트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거래량만 터진 게 아니라 상한가를 가야지. 설마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고객사로 인해서 뭔가 액트에 대해서 크게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객사가 등을 돌리는 순간 회사는 망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앞에 있었던 뭐 퓨전의 주가 하락이나 SL 바이오닉스 주가 하락과 비교해서 액트가 그렇게까지 망가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 자체도 틀리고, 예, 또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거래량이 이때 한번 터지고 이때 한번 터졌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은 좋은 신호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하나씩 적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늦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안티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쪽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주장한 게 있는데 액트가 내리니까 거봐 내 말 맞잖아. 더 내리니까 빨리 팔아라고 이딴 종목 왜 추천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표가 확신을 가지니까 반대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딱히 지금 초창기니까 하는 거고 그 뒤에는 그냥 삭제할 겁니다. 이런 거 상대하고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고려아연. 네. 3기. 자이.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 끝났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살펴볼 텐데, 지금, 모터렉스. 밑으로 모트구나. 예. 예, 모트렉스. 일단 1분기에 모트렉스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모터렉스가 그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뭐 그런 쪽에 들어가는 필수 장치 이런 걸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고 이런 상태인데 주가가 좀 불행히도 먼저 올라 버렸습니다. 먼저 올랐기 때문에 호재가 있더라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 그런 관점에서 모터렉스에 대한 어떤 분석은 현재 상황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하락 추세가 아주 심해지면 상승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 그 정도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터렉스가 뭐 다른 가능성이 있느냐? 모터렉스의 시가총액을 봐야 됩니다. 근데 2145억 정도니까 이번 1분기 실적은 이걸 설명해 줄 만한 어떤 좋은 실적이고, 예, 그래서 딱히 하락 추세고 뭐 그런 거 제외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필수로 들어가는 부품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안정적인 매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모트렉스는 뭐 단기간에는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나은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고려아연. 뭐 지금 철강금속도 그렇고 고려아연도 그렇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2배, 3배가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뛰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선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쌓아놔야 되는 대기업들은 큰 수익을 봤을 것이고, 재고를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에서 주문을 얻어맞은 중소형주들은 그거 갚느라고 더, 그러니까 그 마진이 안 나면, 역마진이 나는 그거 메꾼다고 굉장히 고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고려아연이나 뭐 포스코 아니면 대리점인 문배철강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 힘이 좋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재료를 머금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고려아연도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해가지고 상승했다가 이게 과하게 반영하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고려아연이 매일 오르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뭐 오른 게 있으니까 또 떨어지는 게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 하신다.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태고, 주봉, 연봉을 보더라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태니까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신고가 돌파해서 1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봤을 때. 네, 그리고 3기. 네, 3기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입니다. 다이캐스팅. 예. 그런데 이제 친환경차로 바뀌면서 이제 이게 알루미늄 차체 쪽으로 그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3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3기에 대해서 뭐 테슬라의 어떤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3기 데이터는 뭐 정부도 갖고 있다. 이러면 혁신 같은 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시세도 냈기 때문에 단기 시세 내고 지금 죽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살아나겠지만, 그 언젠가는 이란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JSND. 최근의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한 흐름인 것 같은데, 뭐 작년 말에 크게 상승했다가 시장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건설업을 전방 산업으로 하는 주택,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중심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 GS 자이를 건설하는데도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은 JSND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로서 어떤 잠재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고, 뭐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아주 심하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예, 그렇게 보면 예, 뭐 뭐랄까, 딱히 슈를 편성할 수 있지만 딱히 매력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말씀 주신 종목들은 다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한 두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은 영신금속인데, 예, 중심선 지지 나오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중심선은 사실 코스닥에서는 큰 의미 없는 그 선이고, 다만 이제 뭐 하락이란 게 약간 영향을 더 준 게, 이날 하락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추가 하락한 것은 그동안 이제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 중에서 5% 지분 공시를 내리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나온 선제적인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어쨌든 잘못된 대응을 했다라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게 또 제가 할 일이니까, 시간이 뭐 바로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복세에 무게를 둘 수 있고, 뭐 역시 신고가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이니까 충분히 어떤 재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이 현대모비스. 예, 현대모비스가 반등을 해버렸는데, 뭐 항상 그렇지만 기다리다 보면 안 오고 안 기다리면 오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25만 원 이대로 반등해서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더 기다려보고 8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뭐 시장 조정의 영향이라도 받을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심 계속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좀 제가 굉장히 피곤한 관계로 지금 또 횡설수설하는 느낌인데,
오늘은 그거 이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가 일을 합니다. 정년까지. 그러면 정년이 채워지면 일을 그만둡니다. 그럼 일을 그만뒀을 때 돈은 누가 벌어야 되냐? 내 몸이 일하면 안 되는 나이가 정년입니다. 몸이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럼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돈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뭐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익원이 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주식을 통한 수익이 그렇게 흘러 들어간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일이 사람 몸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몸으로 일을 못하는 나이가 들거나 뭐 지병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일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큰 틀에서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조금 올랐다고 팔고 조금 내렸다고 사고 이런 잔파동에 대한 대응은 딱히 흥미가 없어질 겁니다. 그게 흥미가 없어져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야만 그 다음 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내 몸이 편하게 내 돈을 벌 수 있게 이렇게 체계를 갖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